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다 상담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무료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 오늘은 다른 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40년 전에 입었던 옷 같은 느낌. 아무렇게나 입을 때, 그럴 때 주워 입는 옷.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황금 색깔 글자. 그게 뭡니까, PL이? PL이 잘 몰라요. 근데 황금 색깔이죠. 왼쪽 가슴에 큼지막하게 써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말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혹시 그게 PL, 그 유명한 그 상표에서, 물론 로고는 전혀 본 적 없는 거지. 비슷하지 좋지 않는데, 아마도 그걸 새긴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데 저는 500원 겁니다. 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때는 지난 6월. 하지만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학생의 참여,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후배와 밥을 먹으러 가는데 후배가 말하더군요. 형, 저 이번에 시위 참가하려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제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던 후배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후배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전 비록 경영학도지만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 로크의 저항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현실에 허덕이며 참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다니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최근까지는 개개인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엔 너무 왜소하다는 핑계를 대며 별 죄책감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해 싸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지식을 책에서 끝낸다면 죽은 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학비 마련에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에 목을 매는 제 자신이 비참하며 자책감과 낭패감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걸 저는 무임승차로 올라탄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제 꿈이 교수인데 훗날 제자들이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까 봐 겁이 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각 있는 한 대학생으로서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말이죠. 특이하게도 편지로 직접 왔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대학생이 게시판에 쓴 게 아니고요. 손으로 써서 편지가 저희한테 도착해서,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이 지금 읽어드린 사연보다 훨씬 더 길고 강 박사님의 책에서 여러 구절도 인용했고요. 저희가 강 박사님의 책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 빼버렸어요. 그런 구절들은. 이런 고민,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이런 고민들 한 번씩은 해봤으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죠. 네. 지금은 저도 낡은 세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옛날 대학 시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가 중학교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는 너무하고 저는 고1 정도. 고1 정도. 네. 그러니까 차이는 없나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힘든 고민이죠. 사실은 이 그렇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사실은 일단은 축하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축하를 드려야 된다. 이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희망적이다, 대단히. 예. 이런 고민이 없이, 여기도 말했지만은 이제 핑계나 죄책감 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자기 합리화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문제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응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응시를 해야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선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 입장이고 네. 이제 이 학생의 고민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뭐냐 하면은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죄책감이 장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못하고 있었을 때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뭔가 이 심리적 조작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나는 양심을 가졌다. 양심은 있었다. 음. 근데 사실은 한 걸음도 못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고민만 했다. 근데 사실 고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 걸음이라도 걷기 위함이다라는 걸 잊으서는 안 되고 한 걸음 걸을 때 고민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되면 한 걸음도 못 걸으셨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고 한 걸음만 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그래도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라고 고민만 계속하면 그냥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좀 일단 축하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거 한 걸음을 걷는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커다란 뭐 실천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고 저는 가끔가다 이 강의 때 철학자의 얘기를 맞아. 한 번씩 네, 해주세요. 한 번씩 해줘야 되죠. 그 프랑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현대에서 들레즈라는 사람이잖아요. 지율 들레즈. 이 사람이 이론과 실천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론과 실천은 뭐냐면 양다리와 같다. 그래서 생각이 명료하게 되면 그게 왼다리가 나가는 거죠. 왼다리가 한 걸음 나가면 실천은 따라와요.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른다리가 실천이면 먼저 걸으면 이론이 따라와요. 어느 순간 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깽깽이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가들, 실천가들 둘 다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예. 괜찮은데요. 이거 평상시에 써먹는 비유인가요? 방금 생각난 건가요? 강연할 때 많이 얘기하죠. 네, 습달된 문구군요. 예, 근데 확 그래서-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자체가 지금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민이 어떤 이론에 대한, 알에 대한 고민이에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고민. 나는 내 개인적으로 봐서 장학금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또 하나가 내가 선배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이론 두 가지 모순된 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왼다리죠. 이론의 다리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실천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 갈림길을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사랑이 끝난 것 같아서 절교를 선언할 때도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쟤를 사랑해. 아니야, 나는 쟤를 사랑하지 않아. 두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진짜로 절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게 옳으냐?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피함이 내가 비겁함에 대한 창피인지 후배와의 관계에서 선배가 모질라 보이는 거에 대한 창피인지 이거부터 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할 게 많으세요.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죠. 어떤 길이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원칙이에요. 그냥 가보세요. 가면 정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 정리되면은 가겠다 이러면은 정리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할 때는 일단은 내질러 보는 거. 내질르다 보면 고민 중에 하나가 거짓이었고 하나가 내가 진짜 원했던 거다. 거짓인 고민은 움직이지 마라 이런 역할을 했었던 거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보면은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아마 예전에도 느끼셨죠. 네. 똑같은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80년대는 이런 학생들이 절대 다수였죠. 절대 다수였죠. 네, 절대 그쵸? 다수.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다가 아니라 다였죠. 다 고민을. 고민하는 거였죠,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제 고민을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학교를 다니는 게 정당한가?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이 너무나 많이 학교를 그만두고 흔히 말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 예,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닌다는 거 기득권을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매번 술자석에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나 그만둬야 될까 봐. 근데 그만두면 누가 떠오르냐면 부모님이 떠오르죠. 근데 부모님이 떠오르면 그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많은 비겁함들 보면 딜레마를 만들고요. 하나는 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보면은 100% 제가 얘기할 거예요. 힘든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는 살만한데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이거는 자기를 돕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도 못 돕는 사람을 누가 도와요? 더군다나 요즘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는 게 아닌가.
10불 정도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문제를 지금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 이제 죄책감을 가졌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죄책감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 죄책감을 가졌다는 자체로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거 위험해요. 네, 그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고민을 주신 분의 핵심 포인트는 나는 계속 유치한 상태로 있는데 내 후배들이 선배처럼 올라오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그 중에 또 그 이익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쭉 이분이 그린다면 그게 이제 기득의 구조거든요. 그렇죠. 기득의 구조라는 게 원래 줄 게 많아요. 구조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구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득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거 있으시죠, 네. 바닥에? 네, 이런 두려움이 지금 이분한테 있으신 거죠. 이 의식을 버려야 돼요. 지각 있는 대학생으로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각 있는 대학생으로서 사회 문제니까 약간 몰지각해지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다라고 하시면 하셔요. 이건 나한테 닥친 위기고 어떤 불합리한 일이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지각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조용히 복종하면 이 구조가 줄 수 있는 이득을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혹시 이렇게 나섰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지각 있는 대학생이나 이런 큰 거대 담론 필요 없고. 그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자기 불이익, 이 만약의 학생이요. 자기가 벌어서 100% 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 나갔을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이 지금 방금 잘 지적하셨지만 너무 이제 여려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의존한다라는 거, 우리 등록금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벌써 자기가 벌어서 이 돈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어떤 주변 사람이 노동했던 거 이거다라는 걸 강하게 왔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대개가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 부분들은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고 지성인 같아 보이지만 일단 축하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도 더 처절하게 응시를 좀 해야 되고 나의 모습, 나의 나약함, 어떻게 좀 편안하게 가보고 나만 편안하게 가자, 기득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온 건 후배는 지성인처럼 움직인다라는 이 느낌,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줄지도 모르는 큰 미래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사실은 그 구조가 나를 지금 나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피해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등록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게 구조가 나한테 주는 피해인데 여기에 저항을 못하고 내가 큰 구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득만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가 입는 피해도 미래에 입게 될 자기의 피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구조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에 의해서 프레임이 짜지는 대로만 생각하게 되고 예.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길이죠. 사실은. 그럼요. 이 구조에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그 구조의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나름. 네. 여기서 이제 진짜 걱정되는 건 벽을 발견했으니 더 나가지 말자. 이 안에 있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그냥 집회 한번 나가봐도 되는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그래서 갔는데 아니야. 나는 이 구조가 어차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 큰 구조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이 구조에 따라 굴러가겠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근데 이분은 모든 게 관념인 거예요, 지금. 다. 관념이에요. 네. 돈도 자기 돈이 아니고 뭐 지식이라는 얘기도 실제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꼭 나가야 되는지 이게 다 책에 있는 얘기고. 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도 미래의 이익들도 자기 실현된 것도 아니에요. 예. 다 관념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죠. 20세기의 한 지성인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였던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그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장갑차 7대 앞에 서 있는 대학생. 네.
그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봤었을 땐. 그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힘든 지성의 거죠. 힘은 무력으로 꺾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너무 나약하거든요. 나약하면 지성이 못 돼요, 원래. 지성은 옳은 걸로 버팅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갑차 1급대 있는데 그래도 버티는 거. 네. 원래 지성의 힘은 이런 겁니다. 쫄지 않는 것. 쫄지 않는 거. 무서운데, 근데 무서운 것보다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자기 자존심.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렇게 무슨 살아야죠.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기한테 쪽팔리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사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대한 것도 아니에요. 살아보겠다라는. 생존인데도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거 밥을 먹여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당하게 내가 먹을 밥을 뺏기고 있다. 이런 지금 의식인데, 그러니까 지성인의 책임, 지성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를 잘못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고민을 한 건 일단 축하드려요.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에 가도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요새는.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1단계나 나간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저나 여기 우리 저 김호준 씨나 이런 분들 잣대에서 보면 미흡하지만 동기들 중에서는 최강급이세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을 분명히 가져도 되시죠, 지금 이 정도면. 네. 예. 그리고 제가 80년대를 보낸 방법은 저는 그때 당시에 다들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주동자가 아니었고요. 언제나 단순 가담자였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단순 가담자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시위 정보가 안 와요. 아, 시위 정보가 안 오고 예, 애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예. 그때 다 가담했다가 음. 그리고 제일 빨리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국가니까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건 관념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 한 걸음도 못 걷는다는 거. 그렇죠. 우리 마치 도움이 너무 많으면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방에 그냥 걸어 나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들레지 얘기했잖아요. 양다리다. 아는 거와 실천하는 거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론을 잘 흡수하고 이론이 탁월하게 많이 제대로 된 걸 배우면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압박이. 그냥 걷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이렇게 걸으면 제가 봤었을 때는 더 나이 드시면 저희랑 비슷한 얘기로 후배들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참 힘들었다 그 당시에. 저는 두 발목을 묶어서 동시에 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론과 실천의 일치. 못 걷는 거예요. 종국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 오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걸으려면 두 다리 묶어 놓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 이상으로 실천하고 내 실천 이상으로 알아나가는 과정을 해야지. 저는 그게 둘 다 동시에 되는. 뛰세요, 평생 통통통통. 그렇죠. 영어로 호핑 해야죠, 호핑. 호핑. 땅충. 아, 지금 방금 PD님이 강시라고 얘기하셨어요. 힘든 길이죠. 강시의 길 진짜 힘든 길. 좋습니다. 저는 강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시전법. 근데 요즘 20대들은 강시 모를 것 같아요. 강시 모르죠. 네, 강시 영화가 유행했던 게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럼요. 그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죠, 강시들. 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시. 저는 강시 쪽으로. 볼에 연지 딱 지금, 연지건지 캐릭터죠. 네, 강시.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주신 분에게, 이 방송을 여러 번 다시 들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그리고 편지가 너무 정성 들여서 왔거든요. 까먹지 말아야 될 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응시하는 게 진짜 용기고요. 계속 더 들여다보시고 확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뇌가 저희 얘기가 좀 지나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자기 고뇌에서. 야, 그건 당신들은 뛰어다니고 나는 기어다니는데 그거 되겠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비겁했던 과정들을 다 거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네. 강신주 박사님들 말이죠. 찌질했던 시절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럼요. 저도 혼자 술 마시면서 이게 뭐하고 사나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주변의 친구들,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어쩌면은 이 편지 보낸 것도 참 고맙고, 그러니 저희들이 또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편지를 봤는데 너무 꼼꼼하세요. 약간,
뭐 여러 성격이 많이 보여요. 물론. 연애 편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학생분이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을 나름대로 흠모하고 지적으로 흠모하는 거겠죠. 남학생이니까 지적으로 흠모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앞으로는 그냥 게시판에 쓰시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지금까지 무료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념, 담론, 이론, 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세상이 움직인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